자, 그러면은 제12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에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 이후 77일 만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42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최대 사거리가 500여 킬로미터인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여겨졌지만 이번 미사일은 최대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에 성공한 것이라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고도 미사일의 특성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로 의도적인 도발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대미 남북 협상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 조치인 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군사도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함께 지난 17일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 일주일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인도적 식량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은 국방백서를 발간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러시아 군용기 한반도 영공 침해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열강들의 힘 겨루기 싸움터가 될 동안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국에게는 무시당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던 한반도 운전자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교 안보 라인 일신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구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또 다른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이 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로 5천억 규모의 투자와 천여 개의 첨단 산업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폴란드에 갈 뻔했던 LG화학이 구미로 투자처를 전환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경제와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1.1% 상승을 기록해서 7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마냥 반가워할 만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만에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한 1분기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7.8%를 기록해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 기여도 중 민간이 마이너스 0.2%포인트를 기록하고 정부가 1.3%포인트를 기록하여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반등을 이끌었다는 비판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좋은 점만 보려 하지 말고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시가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경탈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반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공허한 당위성 발언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김명석 문화관광특별위원장, 국내적으로는 국내관광위원장입니다. 이 기초한 정책으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관광 산업의 문제는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연 132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 수지 적자 구조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국내 여행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면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제 혜택 업체들에 대해서 관광시설업 품질 인증제 기준을 적용하면 더 좋은 서비스와 국민의 이용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건전한 정책과 대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감정적이고 공허한 언사가 아닌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